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 최근에 실적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핵심이겠죠,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까지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좀 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5%대 이상 시장 예상치 대비 더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11% 정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보일 텐데요. 확실히 빨간색이 많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것들이 직관적으로 봐도 확실히 좀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 하나의 분기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지금 2020년에 1, 2, 3, 4분기가 왔고, 지금 2021년에 1분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핵심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2020년이 좀 안 좋더라도 21년은 19년도보다 확실히 좀 좋은 애들을 좀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2, 3, 4분기 애들도 좀 괜찮은, 연간으로 괜찮은 애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태까지는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일 시장이 좀 이제 하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는 내용이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고, 최근에 보면은 어떤 분산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맞지 않는 이런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산이 조금씩 많아지곤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요렇게 보면 한 뭐 6번, 7번 정도의 분산이 나오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도 한 5번 정도의 분산이 출해되고 있고, 사실 그런데 이것들이 보면은 계속 그런 분산들이 나오지만 별다른 어떤 조정 없이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왜냐면 이런 분산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오래 더 안전하게 가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확 한번 내려오는 어떤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하루 빠진 것에 상당히 시장은 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민해진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월간 차트상의 스토캐스틱 과열 구간은 언제든 급등과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상이다. 오히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반대로 그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아주 예민한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내 종목을 잘 이렇게 비중 조절도 하고 뺄 것도 빼고 넣을 것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이렇게 시장이 아주 강하게 가는 것과 올해 지금 현재는 연결되고 있는데 계속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께서 이제 뭐 어제 종목들의 물량을 좀 줄인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줄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고 줄인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시장이 내일 빠질 거야 이렇게 알고 줄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그냥 내 종목의 어떤 개인적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든지, 혹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든지, 혹은 실적 대비 저평가 요소는 좀 해소됐는데 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혹은 장기 볼린저 밴드 상의 위치를 보고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인 것 뿐입니다. 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어,
우리는 그 시장의 타이밍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주식시장이 존재하면서 그것을 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고,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었고, 우리도 역시 알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아는 순간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수급으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수급도 사실 과거의 것을 보는 것이지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차트 분석이나 어떤 기술적 분석들은 과거 것까지를 이해하는 것이지, 현재까지를 이해하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이런 건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이 났던 부분을 이게 수익이 예를 들어서 이게 본전이라고 보면 수익이 이렇게 났다가 시장이 빠지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고점의 그 계좌의 고점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빠졌을 때 여기서 이익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계속 기다리고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켠 이유가 오늘 하루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좀 해보면, 그렇죠.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불안한 이유가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일단은 실적이죠. 실적들은 증가하는 것은 오케이 하는 거죠. 근데 단 PER까지 높아진 것, 최근에 꽤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 13배까지 왔는데 PER까지 높아졌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실적이 만약에 계속 올라준다면,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PER은 다시 낮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주가가 상승할 어떤 힘은 좀 비축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적도 올라가고 PER도 올라가 버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둘 중 하나는 이렇게 깨져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엔 주가가 깨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불안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거예요. 시장 뉴스라든지 방송들을 아무리 들어봤자 명쾌하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우리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인 것 같아요. 이 실적이 좋은 회사를 끝까지 물고 매달려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실적을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것은 이런 것이죠.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일단 우리가 상장사를 매수하는 거잖아요. 상장사. 근데 상장하기 전에 어떤 회사가 있었겠죠. 이 회사가 그 동네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상장해 볼래 하면서 심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해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1등 애가 상장이 되는 거예요. 이 상장이 된 것들을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실적으로 추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실적으로 추스리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 뭐 순이익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고, 영업이익과 ROE 그리고 EPS 성장률 그리고 그쵸,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진짜 돈을 버는지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치 평가도 해보죠. 수익성 자산과 현재 진짜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분류해 보기도 하고, 배당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00개 중에서 2,000개 중에서 저희가 보통 종목을 막 추스리면 2,000개 중에서 200개 종목도 아니고 한 100개 미만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미만으로 종목들을 좀 거르고 그 안에서 좀 웬만하면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상장된 곳에서도 상위 5% 3% 안에 드는 애들의 좋은 회사들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적을 계속 추적하면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하고 그죠? 분산 투자를 하고 또 리밸런싱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현금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자산은 그러니까 시장에도 투자하고 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뭐 코덱스 200과 채권을 같이 넣은 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 채권을 선진국 MSCI 그 선진국 지수를 상장해 놓은 ETF를 매수할 수도 있고 혹은 S&P 500을 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사실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런 조건들 안에서 종목을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했다면 분할 매수를 하면서 했다면 좀 믿고 좀 가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너무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나는 1년에 기대 수익이 뭐 50%야 30%야 이러면 사실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혹은 뭐 자산 운용사처럼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익률 게임으로는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대비. 근데 우리는 레버리지 안 쓰고 빚내서 안 하고 순수 내 여유 자금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대 수익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 수익을 낮게 잡고 시간을 길게 투자하고 좋은 회사에 그 사이에 뭐 적당하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러면서 계속 쌓아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좀 시장을 좀 보는 게 어떤가. 오늘 하루 이후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진 않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봤었고 2008년도 봤잖아요. 그리고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 IT 버블도 봤었잖아요. 시장은 돌아가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시장이 쭉 가다가 확 무너질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같이 쏟아지긴 하죠. 근데 시장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좋다면 좋은 회사고 경쟁력도 있고 재무 건전성도 좋고 이런 회사들은 얘네 시장보다 더 빨리 가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좋은 회사들은 시장보다 더 위로 갔다가 빠질 때는 더 무섭게 빠질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겠죠. 올라갈 때는 더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비중 조절하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실적 체크하면서 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저는 이 월간 차트 상에서 스토캐스틱을 꼭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얘네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이 언저리부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저리 때 우리가 마지막 물량인 코덱스 200 물량 있잖아요. 코덱스 200은 아직 물량 한 번 정도 팔 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얘를 팔 거고요. 그러면서 꽤 많은 물량을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의 전략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거죠. 좋은 회사가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하지만 요 정도 신호가 오면은 일단은 조금 물량을 확 줄이고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도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급등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때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고 좀 천천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 오르는 쪽으로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산이 이만큼 있어요. 주식 계좌가 이만큼 꽉 차 있으면 100% 있으면 오르는 것만 보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이 하나도 없다. 그럼 떨어지는 것만 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반은 현금이고 절반은 주식이다라고 하면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오르는 걸, 그러니까 내 집이 부동산이 있으면 집값 오르는 게 좋죠.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오르면 원망스러운 거죠. 난 못 샀는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우리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쪽만 상상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월간 차트 상에서 어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조금 조절 하고 냉정해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분할 매수하고 비중 조절 잘했다면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 역시도 좋은 회사는 공매도랑 크게 무관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